자, 10번 문제 풀겠습니다. 자, 이 문제 푸는데 선생님이 한 번은 두 가지 풀이를 보일 텐데 하나는 잘못 풀었을 때의 상황과 잘 풀었을 때의 상황을 두 개를 비교해 줄 거예요. 그 차이점을 정확하게 느끼시고 이제 문제 풀 때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관해서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n이야. 그러니까 현재 이것과 그 다음에 y는 x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pn, qn이라고 하자 써 있어요. 중요한 건 이게 좌표에 대한 이름표 떴죠. 그러면 우리 살짝 그림을 먼저 그려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요걸 그림을 표현한 다음에 현재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n인데 현재 이 상태에서 y는 x가 왔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현재 여기서 만났을 때 만나는 점을 여기는 간단하게 pn, 여기는 qn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현재 좌표에 이름표가 뜨면 좌표 값을 구해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n이 현재 x와 같다. 넘겨주면 x제곱 더하기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n은 0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딱 보면 알겠지만 방정식의 근이 깔끔하게 안 구해지는 이유는 이 n값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다가 일단은 여기다가 x좌표를 pn, 여기를 qn이라고 적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가 중요한데 현재 이 x의 두 근을 우리가 pn하고 qn이라고 적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일단 근을 못 구한다면 적어도 뭘 할 수 있어? 바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정리해보면 pn 더하기 qn이 뭐지? 라고 하면 마이너스 1. 두 번째는 pn 곱하기 qn이 얼마야? 하면은 마이너스 n. 여기까지는 아마 학생들이 대다수가 다 했을 거야. 여기까지.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함수 값을 이제 표기하는 방법인데 요 점은 직선하고 2차 함수에 다 포함되는 값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pn, pn이라고 작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pn이라는 좌표를 pn, 마이너스 pn 제곱 플러스 n이라고 작성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qn, qn이라고 작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qn, 마이너스 qn의 제곱 더하기 n으로 표기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방법은 이게 두 가지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의 옵션을 따라가 보니까 이 두 점을 지름을 하는 원이 다시 한번 2차 함수 만나는 점 중 이사분면의 점을 an이라고 하자라고 써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이 두 점을 현재 지름으로 하는 원을 하나 만들자. 그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봤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만나는 점이 생기잖아? 그럼 여기를 an이라고 하자.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an이라는 것은 2차 함수 위에 한 점이죠. 그러니까 직선 위에는 없고 2차 함수에만 있으니까 여기를 an, 현재 마이너스 an 제곱 플러스 n이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현재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건데 두 번째, 구하는 값이 뭐지? 라고 하면 시그마 n이 2부터 해서 10까지 an의 제곱 마이너스 an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걸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게 뭐야? 라고 한다면 바로 이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첫 번째 내가 구하는 건 an 제곱 마이너스 an이 어떤 식이야? 라고 하는 것을 구해봐라. 아니면 최소한 an이 얼마인지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니?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선순위 1번은 결국에는 위에 걸 구하는 게 제일 좋고 그렇지 않다면 2번을 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가 지름이라고 했잖아. 지름이라고 한다면 원주와 성질에 의해서 이거 180도니까 얘를 연결하면 뭐가 된다? 수직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네. 수직이 나왔으니까 첫 번째는 길이를 구해서 뭐 하자?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는 방법이 있어. 자, 그러려면 이제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좌표 값이 전부 지저분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갖고 길이를 구할까라고 한다면 너무 번거로울 것 같고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면 수직이니까 바로 기울기의 곱이 기울기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했을 때 문제를 풀기 쉬워진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좌표 값을 뭘 쓸까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실력이 갈라지는데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이때 옵션이 an은 an, 마이너스 an 제곱 더하기 n 나왔고 그 다음에 pn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pn, pn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pn,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너스 pn 제곱에 플러스 n. 그 다음에 qn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qn, qn.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qn이라는 것은 요 qn이죠. 라지 q. 자, 이렇게 해서 qn, 마이너스 qn 제곱 더하기 n을 표현해달라.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기울기의 곱을 구하시면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포인트가 뭐냐면 선생님이 알려주는 건 이렇게 변수가 많고 복잡할 때는 항상 뭐라? 같은 종류의 함수끼리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현재 여기서 팁을 하나 설명한다면 팁, 바로 같은 종류의 함수의 표현을 활용할 것. 같은 종류의 함수 표현을 활용해 줄 것. 표현 활용이라고 적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같은 종류의 함수의 표현을 따라가라. 이렇게 하는 게 가장 꿀팁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가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야.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2차 함수를 가지고 먼저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렇다면 첫 번째, 요거와 요거의 기울기를 구해줘 하면 an-pn. 여기 있는 함수값 마이너스 an 제곱 플러스 n에서 마이너스 pn 제곱 플러스 n을 뺄 거야. 곱하기 현재 요번엔 요 두 개의 기울기 구하니까 an-qn.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an 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qn 제곱 플러스 n. 요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풀어볼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그러면 요 n 값은 공통 하나의 상수니까 서로 지워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남는 게 뭐지? 하면 여기는 an-pn, an-qn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an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pn 제곱이니까 빼주면 마이너스 an 제곱 마이너스 pn 제곱이다. 여기도 마이너스를 뽑아내겠죠. 그럼 마이너스 합쳐지면 이게 플러스가 될 거고 여기는 an 제곱 마이너스 qn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래버리면 현재 이 식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지? 요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an 마이너스 pn과 an 플러스 pn이야 라고 적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현재 얘가 얘랑 지워지겠죠. 그 다음에 현재 보는 것처럼 현재 요 식도 마찬가지 정리하면 an 마이너스 qn, an 플러스 qn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현재 이 값도 이렇게 지워지는 거야. 그렇다면 현재 남는 게 뭐지? 라고 해보면 분자에 있는 것은 an 더하기 pn과 an 플러스 qn이 남고 요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개했을 때 an 제곱 그리고 플러스 pn 더하기 qn 곱하기 an 그리고 여기는 pn 곱하기 qn 이퀄 마이너스 1 넘겨버리면 플러스 1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pn 더하기 qn은 무엇입니까? pn 더하기 qn은 아까 구했던 근각의 수관계. 그렇죠? 두 군의 합은 얼마다? 마이너스 1, 두 군의 곱은 마이너스 n.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n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야. 그렇다면 최종 결과물은 뭐죠? 하면은 바로 an 제곱 마이너스 an 이렇게 될 거고 an 제곱 마이너스 an 그럼 마이너스 n 더하기를 넘겨버리면 여기가 바로 n-1이다 라고 우리가 원하는 식이 딱 하고 탄생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마 n이 2부터 해서 10까지 현재 n-1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2를 한번 넣어주면 1, 3을 넣어주면 2 해서 나중에는 10 넣어주면 9까지. 그래서 이 정답 얼마다? 45. 이렇게 문제를 깔끔하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꿀팁이 뭐였냐면 여기가 같은 종류의 함수라면 연산하는 과정이 매우 스마트해져요. 그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답이 나왔고 이게 틀릴 거야. 선생님 틀리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살짝 학생들이 이 문제 풀다가 당황했다면 이유가 딱 하나예요. 왜냐 하면 요거 싹 지우고 아무래도 pn, pn하고 pn, 마이너스 pn 제곱 더하기 n하고 보면 누가 더 이뻐? 얘랑 꼴이 해가 얘가 더 이쁘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정리할 때 서로 다른 종류로 한번 해석해 봤어. 그러면 여기는 an 마이너스 현재 pn 여기는 마이너스 an 제곱 플러스 n 그 다음에 마이너스 pn 이렇게 되는 거죠. 현재 여기도 an 마이너스 qn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an 제곱 더하기 n 마이너스 q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버리니까 함수의 종류가 다르죠. 그러면 연산 과정이 서로 어긋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했을 때 현재 얘랑 얘랑 곱하면 an 제곱, 그러니까 an 제곱 마이너스 pn 더하기 qn. 그 다음에 여기는 an 플러스 pn 곱하기 qn 이렇게 될 거고요. 위쪽의 식 한번 보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an 제곱. 이것도 살짝 마이너스를 뽑아버리면 현재 an 그 다음에 플러스 pn 마이너스 n 이렇게 되겠죠. 이 전체 값을 마이너스를 뽑아준 거야. 그럼 앞에 마이너스가 있겠지. 여기도 마이너스 뽑아버리면 없애버리고 여기는 an 그 다음에 플러스 qn 마이너스 n 이퀄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값 여기다가 누구를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누구를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n 값을 넣어주자고 마이너스 n을. 그러면 현재 요 분자에 있는 식은 요거 살짝 묶어주면 an-n an-n 플러스 pn과 그 다음에 곱하기 an-n 그 다음에 플러스 qn 이것이 뭐가 된다?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an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니까 기본이 넘어갔을 때는 다시 뭐가 돼요? 플러스 넘어갈 때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an 그리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에 넘어가면 플러스 n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또 이걸 전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전개하는 순간 뭐가 되겠어? 그럼 여기는 an의 마이너스 n에 대한 제곱과 현재 an 마이너스 n 플러스 pn하고 얘랑 곱하니까 요거 곱해서 an 마이너스 n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pn 더하기 qn 그 다음에 an 마이너스 n 그 다음에 마지막이 pn 곱하기 qn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an 제곱 마이너스 an 플러스 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점점 산으로 갑니다. 그럼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1. 여기는 얼마야? 여기는 마이너스 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여기도 여기도 제곱이죠. 요거 제곱. 그러면 여기도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현재 이런 식의 식이 나오는 거 아니냐? 하면서 점점 차수가 4차 함수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갔을 때 식이 또 전개하면 또 얼마 돼? an의 4승 마이너스 2n의 an 제곱 플러스 n 제곱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an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n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an 제곱 마이너스 an 플러스 n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랑 지워지겠죠. 그러면 하면 할수록 차수가 점점 커지잖아. 여기는 요것도 지워지겠지. 그럼 마이너스 2n의 an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재 요걸 나머지 정리해보면 요거 넘겨버리면 여기가 바로 또 n제곱 마이너스 n이 되면서 이 4차식을 풀어라 하니까 점점 배가 산으로 가더라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풀이할 때는 어땠어요? 되게 스마트하게 빡빡빡 깔끔하게 떨어졌다면 이것을 서로 다른 종류의 함수끼리 이렇게 엮어주면 식이 이렇게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번 문제에서 와르르 깨지는 겁니다. 특히 이제 올해처럼 수능이 쉽겠다라고 예상이 된다면 더욱더 이러한 현상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10번 문제에서 생각보다 연산이 계속 길어지는데 이게 좁혀지지가 않네. 이러면 이제 학생들은 와르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던 게 뭐였어? 이렇게 문제를 풀 때는 절대로 서로 다른 종류의 함수로 엮지 말고 같은 종류의 함수의 표현으로 묶어줘야만 식이 깔끔할 수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얻어가시길 바라요. 그럼 여기서부터 더 이상 연산이 안 되냐? 물론 될 수도 있겠지만 쓸데없이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는 거. 그래서 그런 오류를 잡아보자라는 의미의 선생님이 잘못된 풀이도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원하는 건 반드시 좌표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데 연산을 할 때는 항상 지수 로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같은 종류의 함수의 표현으로 묶었을 때 연산이 깔끔하다. 이 결론을 꼭 학생들이 알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단순하게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같은 종류의 함수의 식으로 묶었을 때 연산이 깔끔해진다는 교훈을 가슴에 꼭 새겨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음 11번째 문제도 보겠습니다.